네, 이번에 나온 정책이 22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매년 7건씩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일무이하게 서울 시내, 특히 이제 강남권의 토지가 허가구로 묶였다는 얘기는 현재 신도시에서 개발되는 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 자연녹지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5번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에 현재 이런 정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건 사실이긴 하나 이게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도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일방적인 정책은 실제로 국민들이 대부분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에서 5%씩 계속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에도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규제하고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 강남을 규제를 하게 되면 비강남 지역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죠. 거기에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기도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들 가격 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규제 정비, 그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또 이제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추가했죠. 투기 과열지구도 추가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강남구 그 일대를 묶었죠. 지금 현재. 또 거래질서라든가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또 확대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담보대출 금액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굉장히 어려졌고요. 임차인들, 특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이제 돈 없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더 강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비사업 규제를 해서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를 하고 또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을 해서 더욱더 많이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 수요 근절을 해서 뭐 세제를 현재 혜택을 받던 부분도 완전히 폐지를 시키고 또 그 주변에 종부세 일 인상까지도 또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12월 16일 날 대책 및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겠죠. 이번 정부에서 못한 내용은 다음에 후임 정권에서 진행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정부에서 펼쳐진 부동산 정책 때문에 후임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3기 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가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 대상 지역 늘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울 전 지역이라든가 경기 과천, 광명부터 해서 뭐 지방의 세종까지 다 포함시켰던 부분을 현재 서울 전 지역 경기도도 전 지역이라고 하지만 전 지역은 아닙니다. 봤을 때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북쪽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다 제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포, 파주부터 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한 파주에도 신도시가 있죠.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5천만에서 많게 한 2억 원씩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들이 급격히 현재 매물 잠김 현상이 들어가면서 현재 이 지역으로 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광주라든가 남양주 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도라든가 수동, 조안면 이런 지역도 투기 지역이 이제 현재 어떤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으로 봤을 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재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정말로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실제로 국민들의 반발만 살 뿐 조세 저항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세종이라든가 또 대전, 뭐 청주 이런 지역도 현재 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 과열지구도 많이 묶인 상태죠. 수원, 안양부터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또 그 주변에 봤을 때 용인, 수지, 기흥, 화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 남동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기는 했으나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 틈새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대출 규제 안 되죠. 현재 실제적으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현재 LTV가 0%입니다.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해 신규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다시 또 갈아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2년 정도를 현재 2년 이내에 처분을 해라라는 부분도 1년 처분하고 무조건 전입까지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강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집을 내놓고 한 집을 취득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한 집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던 집을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전체적 공급량은 기존의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같이 어울리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주택의 공급량까지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가 주택이야 뭐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거기에 이제 무주택자가 뭐 구입한 다음에 2년 내 전입을 한 조건이고 또 1주택자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해야 된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뭐 어떻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아마 지자체 공무원들도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그 조건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LTV 당연히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까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어떤 대출 금액이 더 줄겠죠. 9억 초과 20억, 15억 초과는 이제 0%, 15억 초과 된 아파트는 다 담보대출이 안 되죠. 전혀. 또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업 종사자들도 실제적으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금지시킨다. 대출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증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현재 임대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아탈 수 있는 수요들을 현재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수요를 연기를 시켜야지만 당연히 그게 가격이 조정이 될 텐데 당연히 한 군데 정체가 되고 그 수요가 계속 급증된다면 당연히 전세 월세 가격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LTV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 대출도 현재 규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 이미 들어가 있죠.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그렇지만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했을 때는 중과 배제하고 장특공제까지 적용시켜주겠다. 이번 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고요. 또 현재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종부세 추가 과세를 해서 0.에서 0.8%까지 추가 과세하겠다. 조정대상 지역 안의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종전에는 양도기간 2년 이내만 양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 전입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 들어가 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요건들 안 되게 되면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정책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첫 번째 정책부터 22번째 정책까지 현재 일관된 건 있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그겁니다. 거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또 1년 6개월, 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제한되어 있고요. 재건축 조합 또 지위 양도 제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의 어떤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위 양도가 어렵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들어가 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7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주택자도 현재 종부세율 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 3%에서 4%대로 적용을 해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려주겠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3%에서 4%대까지 현재 종부세율을 인상을 시키고 종부세 과세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재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는 종부세가 비과세됐었습니다. 법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젠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젠 2020년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주택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소유가. 그것도 폐지한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9억 원 또는 현재 갖고 있던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개별적으로 어떤 그 대상에 맞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겠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했을 때 추가 세율이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이 최대 25%까지죠. 10에서 25%에 10%만 더하면 되는 부분을 현재 추가 적용으로 이제 세금을 내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현재 48%에서 50%대까지 세금을 똑같은 형태로 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도 현재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시장에 매물이 안 풀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현재 공급량은 더욱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시고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전입조건, 처분 요건 강화를 시켜서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2년 전입 의무지만 이제는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전입까지 끝내라. 그 얘기고요. 이건 무주택자 얘기고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현재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까지 끝내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강제성을 띠는 정책이 아닌가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를 시켜서 실제적으로는 보통 이제 현재 4억 원에서 지방 3억 2천만 원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는 무조건 2억 원으로 인하를 하겠다. 2억 원까지만 보증 한도를 축소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키겠다.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현재 LTV가 20에서 50%,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상관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말고 집도 사지 말아라. 그 내용이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도 현재 제출 대상을 확대를 해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로 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거죠. 강남 지역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 잠실동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정책이고요. 실제적으로 18부터 20제곱미터 이하 까지만 거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지지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보통 대지지분이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제한이 될 테고요. 거기에 또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실거래 거주권까지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뜨고 있는 잠실과 마을산업단지 삼성동과 용산 정비창 발표 이 주변도 현재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기준을 현재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재건축을 어지간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현재 거주 요건까지 재건축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 30% 4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년 정도 거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당신한테 분양권 줄게 이런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60%의 세입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임대시장은 대혼란이 올 겁니다. 이런 정책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멈칫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보완책이 나올지 또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